안녕하세요.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그동안 해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체성분 검사를 통해서 나의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건강한 체움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건강한 체움. 건강한 체움을 위해서 우리는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될 텐데요. 건강한 음식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저는 육수 만들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황태 육수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드리는 것을 말씀 들으셨을 텐데요. 저희 환자분께도 모든 환자분께 평소에 밥을 할 때 황태 육수로 밥을 지어서 드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빼놓지 않고 먹는 것이 밥이잖아요. 그 매일같이 먹는 음식을 통해서 최대한의 많은 그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도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식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육수를 건강하게 준비를 하면 그 음식 자체가 훨씬 건강해지고 우리의 몸 자체가 또 건강해질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건강한 육수 만들기를 직접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만드는 육수에 있어서 기본은 멸치, 다시마, 표고버섯이에요. 멸치, 다시마, 표고버섯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채소, 즉 대파, 양파, 마늘, 무 이런 채소들이 들어가는데요. 자, 멸치, 표고버섯 그리고 다시마 거기에다 채소 이 기본 육수들은 어떤 음식을 함에 있어서도 음식의 맛을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요리하든 생선을 요리하든 그 음식의 맛을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식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육수 만들기 한번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멸치를 넉넉하게 내가 멸치 장사하는 사람인 것처럼 멸치를 넉넉하게 넣으시는데요. 이 멸치 육수 내는 것은 저보다 훨씬 그 음식에 있어서 고수이신 분들이 육수 내는 법을 많이 말씀을 하실 텐데요. 그 멸치의 비릿한 맛이 싫으신 분들은 멸치를 살짝 덮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멸치를 넉넉하게 준비하시고요. 거기에다가 표고버섯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표고버섯, 다시마 이렇게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파, 양파, 마늘, 무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파의 흰대는 하얀 부분은 직접 요리할 때 집어넣고요. 육수를 낼 때는 파란색 부위를 주로 써요. 그래서 조금 시들었다라는 느낌이 들어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대파를 이렇게 육수 재료로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기본 이제 재료가 되는 것이 멸치, 다시마, 표고버섯, 양파, 대파, 무, 마늘 이 정도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육수를 만드는데 이것 외에도 집에 있는 것들 이것저것 그냥 넣다 보니까 어떤 음식을 할 때는 뭘 넣어야 될지 막 이렇게 어수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두 가지로 나누면 굉장히 간단해질 수 있어요. 자, 두 가지. 첫 번째는 육지에서 온 재료를 주 재료로 해서 요리할 때 즉 소고기나 닭고기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오리 또는 소고기의 부속이죠. 뭐 선지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요리를 할 때에는 이 기본 육수 재료에다가 고기 육수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고기의 양지라든지 아니면 사골이라든지 그러니까 뼈나 그 고기를 이용한 그 육수를 가미하는 건데요. 그 고기 육수나 뼈 육수가 따로 있으면 채소 육수랑 고기 육수, 뼈 육수를 합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육수를 처음부터 내야 된다면 그 재료들을 아예 처음부터 합쳐서 그 육수를 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멸치, 다시마, 표고버섯, 채소에다가 소고기, 양지나 아니면 뼈라든지 이런 것들, 잡뼈 같은 것도 괜찮겠죠? 이런 것들을 육수를 내는데 그런데 이제 뭐 재료비를 좀 아껴야 한다 했을 때는 당연히 고기를 빼도 상관이 없죠. 이 기본 육수만 이용해서 요리를 하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육지에서 온 식재료를 기본으로 할 때는 이렇게 기본
재료에다가 고기라든지 잡뼈라든지 사고를 이용하자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바다에서 온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할 때, 즉 홍어탕이라든지 대구탕, 동태탕 또는 바다에서 온 것은 아니지만 물고기를 이용한 거죠. 추어탕 이런 것들을 요리할 때는 이 기본 그 육수가 되는 기본 재료에다가 보리새우라든지 건홍합 또는 황태 이런 식재료들을 합해서 요리를 하게 되면 그 바다에서 온 식재료 원재료의 맛을 살려주면서도 훨씬 풍미를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육수 만들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바다에서 온 식재료를 음식을 만들 때 또는 이제 육지에서 온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 때 이렇게 육수의 기본에다가 무엇을 합칠지 저는 이것을 육수의 중첩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웬 중첩 효과 이런 거 내시겠지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그것이 음식 맛을 굉장히 다르게 하거든요. 우리가 속옷을 잘 챙겨 입어야 그 겉옷을 입었을 때도 태가 잘 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육수를 제대로 만들어야 음식의 맛이 제대로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초등학생이 그림을 그릴 때는 스케치도 굉장히 단순하고 색깔도 하나만 칠하고 있죠. 단순하게 그냥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런데 이제 그림 실력이 점점 완숙해지면서 이제 색깔을 덧입히게 되죠. 스케치도 좀 더 복잡해지고 빨간색 옆에 또 이제 파란색을 중첩시키면서 색깔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림자 효과도 나고 어떤 우리가 사물을 그리려고 했을 때 그거에 이제 원근감 또는 그 이제 무게감 이런 것도 살릴 수 있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속옷을 잘 챙겨 입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색을 덧칠하면서 나타나는 효과처럼 이렇게 우리가 육수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음식 맛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본 육수들을 충분하게 사용을 하면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입을 즐겁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영양을 채울 수 있고 그리고 마음도 편안하게 이렇게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인스턴트 식품이 좀 흔하고 그리고 그냥 티스푼으로 반 스푼만 넣으면 음식 맛이 뭐 살아나고 그런 음식을 쉽게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보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건강의 기본을 지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건강한 체움을 말씀드림에 있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육수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소 귀찮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정말 소중한 나의 건강을 위한 사소한 노력, 이것은 육수 만들기에서 시작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한 육수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좀 더 건강하게 가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